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을 만들지만 않았다면 엄청 더 많이 행복했을 것 같은데, 저의 편안한 행복과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과 바꿀 수 있다라면 오늘 저의 편안함은 좀 제가 여러분들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엄청 많이 떨려요. 코아클럽에서도 강의를 하고 본사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앞에 사람이 아니라 영상을 앞에 두고 내 얼굴 보고 강의하려니까 이게 뭔 일이지 싶을 만큼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한테 요청하신 내용은 지금 앞에서 막 카메라로 사진 찍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요청하신 내용은 긍정 리더십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주셨던 질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은경이던 옆에 여기 왜 글이 안 떠요? 안 뜨는구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톡방에다가 이렇게 각자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우세요? 네. 어려우신가요? 답변 올라와요? 지금 뭐 많이 어렵다라고 저희 파트너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말을 들어보면 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미팅하기도 어렵고 다니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뭐 딱히 뭐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냥 뭐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리더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사업이 참 쉬우셨나요? 사람들이 내가 말만 하면 만나주고 연락만 하면 미팅을 잡을 수 있고 소개만 하면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셨었나 이렇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네. 사업은 언제나 그러니까 늘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그 잘 먹은 느낌들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업의 비전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봤을 때 많은 거절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 뭐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에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인생이 바뀔 때는 당연히 힘들다. 근데 그 당연히 힘든 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핑계를 찾아서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좀 아셔야 하는 게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유사나 카톡을 통해서 올라온 승급자 명단, 그리고 그 제주 프로모션 달성하신 명단을 좀 보셨나요? 이게 질문이 올라오네요. 다 됩니다. 실시간. 다 보셨어요? 거기에 지금 그 에메랄드 승급자도 있었고요. 골드 승급자들도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제주 프로모션을 진짜 마무리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팩트는 뭐냐면요, 본사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미팅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쵸? 누군가는 미팅을 띄고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매출이 올라가서 수당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생각, 마인드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님들이 안 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국이야,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전달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속에 빠져 계시다라면 안 되는 일들이 당연히 발생을 해요. 우리 박청서 스폰서님께서 추천 도서로 굉장히 많이 추천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영상까지 올려주셨던 책 있는 거 아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제가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첫 번째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저는 우리 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불행 배틀을 하면 엄마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그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사회성이 결여돼서 왕따 경험을 가지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했고 경제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선택을 했던 건 일단 부자들이 사는 방식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제가 따라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했던 게 보여드렸던 책이었어요. 이 책 한 권만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공하고 싶어서 읽었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 경제서적도 있고 이런 마인드와 관련한 책들도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주제가 긍정이기도 하지만 이런 책들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데, 그 1번이 모든 책에서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긍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진다라는 거죠. 시크릿을 한마디로 하면 생각은 현실이 된다예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무엇을 못해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 사람들과 1대1로 미팅을 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안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과 이렇게 또는 이제 그룹의 리더 사장님들과 연락을 해봐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미팅하고 있으세요. 미팅이 안 잡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어저께까지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긍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삶 안에서 좀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긍정에 대한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저도 삶을 바꾸고 싶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었고, 습관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부정적인 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안 되는 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보고 책을 읽었고, 다시 내 마음을 되새겼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골드가 돼서 랠리를 하는 모습을 저녁에 자기 전에 상상하고 자고, 그 랠리를 내 다이어리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이런 시간이 지났더니 정말 그렇게 돼 있었고, 제가 골드가 되고 나서는 또 했던 상상이, 저는 제 삶에서 인쇄소득 500이라고 하는 건 꿈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500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나서 다시 제가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정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제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에메랄드 맥스아웃. 꽉 찬 에메랄드, 이그잭 에메랄드를 상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언제까지 돼야지? 이런 상상을 했더니 저희가 지금 직급이 뭐예요? 이그잭 에메랄드.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 미래가 된다. 내 입으로 뱉는 것이 내 미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믿으세요. 많은 성공자들이 글로 써놓은 걸 저는 몇십 권이 되는 책을 읽고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좋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우리 박정자 스폰서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부정적이던 시절이겠죠.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은 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를 돈벌이의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그 시기에 저하고 박정자 스폰서님하고의 관계심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스폰서님과 좋은 관계십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스폰서님의 후원을 내가 받으면서 우리 팀에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의 그런 노하우를 녹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이 우리 팀을 아끼고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들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거 아나요?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김인혜 리더님. 네. 네,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 나에게 답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드도 그렇게 제가 좋은 상상들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마법 같은 얘기지만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저에게 Q&A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Q&A 질문 준비하면서 제가 강경민 에메랄드 님이랑 통화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가능하면 그냥 제가 이게 그룹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회용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읽을게요. 1번 질문이, 주변 지인들이 본인들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홍삼 한약 등을 먹고 안 좋다는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고 영양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도 딱딱하게 전달되니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소비자 상담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는 이렇게 공식 같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저는 제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건강 때문에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라고요? 실시간 체크해야죠. 이거 뭐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적응하셔야지 돼요. 요게 자, 아이고. 1번 질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한약에 그런 어떤 독성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영양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10년 전에 처음 소비자를 만나던 시절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얘기인데요. 일단 저는 제 마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고 늘 몸에 어떤 기본적인 통증을 달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비염이 있었고 남편이 이제 이래서 마이 스토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2번은 한약을 먹었고 1년 365일 홍삼을 달여 먹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10년 동안 달고 있었고 아이들은 계속 콧물을 흘렸고 내 몸은 계속 아팠다. 근데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홍삼이나 한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다음에 그러는 와중에 제가 유산화를 만난 마이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영양제, 유산화라고 하는 정 완벽한 영양제를 만나게 됐고 이 제품을 먹으면서는 남편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해결했고 아이들의 비염과 알러지를 3개월 만에 해결했고 저는 더 이상 홍삼과 한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홍삼과 한약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굳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좋은 결정을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드려요. 맞아요. 홍삼과 한약 드셔야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머 왜 자꾸 움직여요. 아까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게 좋아요. 헷갈리잖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드세요. 드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홍삼과 한약은 저희가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대학 때 놀러가서 아니면 아이들과 놀러가서 장작불 다 키워보셨죠. 그때 홍삼과 한약은
우리가 나무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에너지를 내게 하죠. 근데 우리가 먹는 비타민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기름을 부어도 공기가 없다면 타요, 안 타요? 내 몸에서 제대로 쓰여야 안 써요? 안 쓰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시너지를 보시고 싶다라면 함께 드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라고 하면서 괜히 그분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고 함께 드시게끔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농약이라던가 이런 약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주의해서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서플리먼트를 풀어서 안전한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하는 일이고, 저는 더 이제 우리 팀원들에게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막 문제 삼는 분들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명단을 빨리 뒤집으세요. 확률이에요, 확률. 많이 뒤집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는 동안에 뒤집어서 나올 수 있는 2명, 3명의 다른 명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팀에게 해주는 팁.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뒤집어라. 집착하는 것보다 뒤집고 다시 오는 게 낫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영아기 아이들 둘을 키우는 신규 파트너분이 유사하나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어 섭취하셨고 본인도 이제 섭취하시고 있는데, 애들이 C300을 한약이나 양약은 잘 먹는데 C300은 잘 안 먹는데요. 스킬이 있냐고. 저는 이거는 본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이제 제품을 권하는 많은 어머님들에게 해당이 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막내가 날 때부터 100일 때부터 비염 축농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옆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꾸 까먹어요. 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약을 먹이는데 우리 딸아이에게 제가 약은요, 정말 하루에 3번 막 뿌리는 것까지 하면서 2개, 3개를 섞어서 먹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먹였어요. 잘 먹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잘 먹어서 잘 먹인 게 아니라 먹어야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에게 먹였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근데 엄마들이 C300은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보다는 에이씨 안 먹으면 말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상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요, 그 얘기를 그냥 사실대로 되게 많이 얘기해요.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제품이 다 좋은데 아이들이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 고객분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가 아픈 것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먹여보시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엄마들이 자기가 좋은 엄마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먹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약은 먹였을 때 점점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게 해주지만 후라바논 C300은 먹었을 때 점점 건강한 상태로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약 어디다 타서 먹여요, 이내리더님? 전 포도주스. 약. 물이. 약! 시럽에 땀 얘기잖아요. 그죠? 집중 안 하시고 딴 얘기 하셔. 약은 시럽에 병원에서 타주잖아요. 그거 시럽이에요. 당이에요, 당. 그쵸? 근데 후라바논 C300은 왜 당에 타먹이면 안 되나요? 약은 먹였을 때 안 좋아지고 후라바논 C300은 먹였을 때 좋아지는데 왜 당에 타먹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 아니더라도요, 하루 종일 엄마가 해주는 밥과 반찬과 간식 안에 어마무시한 당의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작은 거에 집착하다가 큰 거를 놓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면 큰 걸 놓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좀 찝찝하신 분들은 그 생협이나 자연드림 같은 데 가시면 포도 액기스 팔아요. 거기다가 좀 타서 약처럼 먹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근데 뭐 방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엄마 마인드예요. 엄마가 밥은 안 먹는 애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밥을 먹게 하죠.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아이도 포기를 하고 먹어요. 근데 엄마가 물러서기 때문에 아이도 간을 보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엄마가 강하게 이건 안 먹으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하신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팀에게 해주는 건 작은 거에 집중하지 말고 큰 걸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남편은 헬스팩을 아까 같은 분이신 거예요. 남편은 헬스팩을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뭘 또 샀냐고. 유산화의 객관적인 자료를 믿으려 하지 않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독성 있는 회사 제품을 파냐고. 서플리먼트도 곧 소송에 들어갈 거라고. 이런 남편에게 대응하는 노하우를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헬스팩 줬을 때 세상에 이거를 건강해지라고 준 거냐, 목구멍에 걸려 죽으라고 준 거냐, 이게 뭔지 알고 먹으려고 하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응하지 마세요. 대응하지 마시고요. 싫으면 먹지 마. 애들 더 많이 먹이시고 본인 더 많이 드세요. 그리고 뭘 하시면 되냐면요. 돈을 버시면 돼요. 빠르게 명단을 뒤집어서 한 달에 내가 유산화 제품을 공짜로 먹고 50만 원이라도 공짜로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고 그게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걸 남편 눈앞에 보여주면요. 먹어요. 왜 안 먹겠습니까? 저희 남편 제가 제발 메가로 먹지 말라는데 지금 메가로 먹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되는 것에 좀 집중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먹겠다는 남편 굳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 사업자이지만 소득은 원하지만 소비자나 사업자, 후속관리 같은 부분은 스폰서에게만 의지하고 맡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 파트너도 있는데 맡기는 이유를 대충 물어보니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대충 물어보니 본인 소개자에게 프로모션을 하고 연락하기가 껄끄럽다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답을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룹에서 하는 답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의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이다.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하게 네트워크 하면은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나요? 이내리더님? 네트워크 하면 복제. 네. 네트워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는 나와 같은 사업자를 복제시켰을 때 되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트워크만 들어오면 왜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들어와서 사람 두 사람만 심으면 그 사람이 그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한 대로 그들은 커 나갑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그룹요. 내가 똑바로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하신 스폰서님께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미팅이 왔다면 해드리는 답변이 따로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지 돼요. 스폰서가 저에게 왔다면 그 파트너 명단만 파서 제끼고 가세요. 거기서 5,000점 띄우고 제대로 된 리더 나오면 그 사람 그냥 나중에 알아서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치만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개인이다. 개인 사업자이고 빠르게 5,000점을 띄워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대. 나는 못 하겠대. 하라는 대로 못 하시겠대.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다 큰 어른을 때려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개한 소비자를 통해서 사업자를 통해서 빠르게 다음 명단을 파고 내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경민 리더님 빠르게 성장시켰던 이유가 요거라고 제가 나중에 강경민 리더님한테 얘기해드린 적 있어요. 죽을까봐 빠르게 명단 하나를 팔려고 했다고. 그래서 5,000점이 뜨니까 제가 편안해졌겠죠. 그래서 우리 스폰서에게 하는 답은 그렇게 하는 파트너한테 연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소개한 단 한 명의 소비자, 멀지 하나를 먹는 사람이든 아니면 400점을 구입해서 해독을 한 사업자이든 누구 하나를 잡고 다음으로 내려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저는 되게 두 가지 답변을 다 해드려요. 스폰서한테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이 당사자에게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요. 이 사업은 5,000점을 띄우는 일인데 이렇게 하시면 복제도 안 될 뿐더러 위에 스폰서가 당신을 제끼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냐? 나는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후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 기준으로 5,000점이 넘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후원을 받기가 쉬웠을까요? 그 이후에?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스폰서님이 미팅도 해주시고 하지만 제가 정작 사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 나와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자력갱생했어요.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도와줬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함께 동반 성장하시라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스폰서에게는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넘어가라. 그 당사자에게는 스폰서가 제끼고 갈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 집중해라 라고 저는 조언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셨다라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당사자에게 본인이 그러니까는 소개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껄끄럽다라고 하셨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인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나를 뭔가를 하나로도 잘 알려주지 않더라도, 똑바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을 통해서 나를 케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쾌하신가요? 저는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그냥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연락을 좀 차단해 버린다거나 제가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뭔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요 책에 보시면요. 아이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요 책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어떤 전달과 비즈니스를 했을 때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했을 때 그 사람은 감동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뎁스라든가 소개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제품의 확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제 사업이에요. 정말로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라면 내가 하는 모습이 내가 내 밑에 복제해야 되는 4명에게 복제돼도 되는 일인가를 생각하셔야지 되고요. 내가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스폰서가 나를 제끼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나 혼자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에게 과연 그런 행동이 정말로 최선인가 라는 것들 설명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스톱! 퀴즈 내래요. 잠깐만요. 자, 첫 번째 퀴즈.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내용의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소개한 책이에요. 답은 각 팀 톡방에 12시 30분까지 올려주세요. 30분 정각에 올리시는 첫 번째 한 분에게만 드린대요. 이 프로모션 잘못하셔가지고 어떤 다이아님이 100만원 쓰셨대요. 한 분한테 줘야 되는데 다 준다 그래가지고 한 분입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이 세너 스폰서님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온종일 함께하며 틈틈이 책도 읽고 핸드폰으로 관계식도 하는데 아무래도 만남이 적다 보니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긍정적인 부분하고 같이 좀 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화진 화장품 제가 영업했었어요. 그리고 마사지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일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 속에 하나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장마철이었고 그때는 제가 마사지를 할 때였는데 마사지 예약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는 정말 엄청 심한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예약이 취소가 되지 않아서 저는 출장 마사지를 다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운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쓰고 10kg가 넘는 마사지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갔죠. 그리고 제가 그 손님이 여의도에 있는 손님이었는데 전 부천에 살았어요. 여의도에 대방역에 내려서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또 버스를 환승해야 되는데 그 환승 버스에 앉아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언니에게 톡을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 언니, 나 오늘 출근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 언니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답변을 해줬었어요. 너 어떻게 그런 톡을 나에게 보낼 수가 있냐고.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너는 잘 될 거라고. 잘 됐죠, 지금. 이런 맥락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없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좀 책도 읽고 아이들이랑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조금 내가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좀 천천히 연락하면서 여유로운 관계식도 이렇게 톡으로나 전화로나 아니면 1대1로 만나는 거나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요즘 시스템도 가야 하는 시스템도 너무 많고 관리해야 하는 파트너도 너무 많고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시잖아요. 맞죠? 맞나요? 박은경 리더님? 네. 네. 근데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여유가 없다 그러고, 시간이 있을 때는 미팅을 못 만난다며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인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시간이 있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투덜거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마철에 나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우리 동화에 저는 진짜 이 전래동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산장수 이야기, 할머니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맞죠? 맞나? 아들을 둔 할머니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그런 전래동화와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안에 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할머니 사는 내내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불행하셨겠죠.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 걱정하고, 햇빛 나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 걱정하고, 반대로 살았다라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쉴 때는 팍 쉬고요. 쉬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일할 때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어야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죽는 병 아니에요. 조심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하고 사람을 만나시면 되는 일이고요. 문자나 카톡이나, 예전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조금 불편해하고 성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오히려 많이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정성스럽게 적은 그 사람에게 보내는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을 적은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때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놓쳤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가셔야 하는 때이다. 그러나 저는 쉴 수 있을 때는 푹 쉬고요. 일할 수 있을 때는 일을 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에 가져가는 그런 마인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긍정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 할게요. 영양제에 대해서 계속 문의는 하시는데 주문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한 방의 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여수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5명 친구들이랑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주 잘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계속 질문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궁금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질문으로 다시 되물어요. 저한테 뼈에 좋은 건 뭐가 있어? 뭐에 좋은 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니네 해독 제품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거 왜 물어봐? 라고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되물어요. 제가 여수에 가서도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저희가 나이가 이제 45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격계에 관련한 어떤 제품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심혈관계랑. 그래서 그거 왜 물어봐? 그랬더니 본인들이 골격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가족들이 혈관에 대한 질환들의 판정을 많이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질문을 해서 그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칼자루는 이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 칼자루를 잡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래서 그런 거고, 우리 다 영양 강의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래서 그런 거고, 이럴 때는 우리 제품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먹어봐. 다음 주에 보내줄게. 한 달 먹어가지고 효과 없으니까는 석 달은 먹어봐. 석 달치 받을래? 응. 카드로 할 거야? 그래. 이렇게 했더니 거기 있는 저까지 5명이 갔는데 2명의 친구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질문으로 답해라. 이것도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완전 그룹에서도 우리 팀에서도 아마 작은 팀에서도 다 이렇게 필독서로 많이 설명드린 책일 거예요. 이 책.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책에 인생을 사는 비밀, 성공하는 비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좀 다른 의견을 내는 책들도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질문은 질문으로 답해라.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김지연 다야님이랑 데스크에서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사 데스크에서 이주혁 과장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지금 대화를 하시는데 서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 네트워크하는 여자죠. 그죠? 그러니까 김지연 다야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면 저도 또 질문으로 답하고, 제가 질문으로 물어보면 거기서도 질문으로 물어보고, 이런 게 좀 습관이 되셔야지 돼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지연 골드님하고 또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딸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는 내가 무슨 뭘 물어보면 왜 맨날 나한테 질문으로 대답하는 건데, 내가 물어보면 답을 해야지. 이럴 만큼 좀 질문을 하는 걸 책을 통해서 읽고 또 읽고 실상에서 연습을 하시면 가능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질문으로 답해서 해결하셔라. 문제 하나 더 내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나왔어요. 12시 37분에 7번째로 답해주시는 분에게 드린답니다. 이건 7번째랍니다. 재밌네. 자, 그 다음. 제품의 품질이 좋은 건 알지만 다단계 제품이라는 선입견으로 먼저 손살에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되게 궁금한 게요. 저가 이거 어저께 Q&A 받고 강경민 에메랄드님하고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강경민 에메랄드님이 주신 첫 번째 답변은 너 정말 좋은 건 아니었어요. 너 정말 좋은 건 아니죠. 이게 말이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넣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걸 아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이죠. 자기가 정말 암에 걸렸어. 가족이 죽을 병이야.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 다단계 제품인 게 문제가 되나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좀 거절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다단계 제품을 싫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걸 알고 정말 필요하다면 걸러지는 사람 1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나를 거절하기 위한 답변으로 썼다라면 좀 더 많은 공감과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도움이 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말 순수하게 다단계가 싫은 거라면 다단계가 왜 싫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너 알겠어. 근데 왜 다단계 제품이 왜 싫어? 정말 좋고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제품이 왜 싫어?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럼 그 사람이 순수하게 정말 질문을 한 거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나에게 제기를 하겠죠. 다단계 제품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 그러면 유산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 회사에서 가져가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품을 먹게 할 수 있겠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요. 제가 아까 추천해드렸던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 책 읽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 외우셔야지 돼요. 읽으세요 하는데 안 읽으세요. 첫 번째 유형 안 읽습니다. 두 번째 유형 읽어요. 근데 안 써먹습니다. 안 써먹을 건데 왜 읽는데요? 우리는 써먹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써먹으시길 권장해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먹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책을 읽고 제 마인드를 바꾸고 이럴 때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개씩 그 책에 있는 거 한 챕터씩이라도 읽고 말로 실천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제게 우리 코아클럽이나 책에서 좋은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저걸 한다고 되겠어? 저 사람이니까 됐겠지. 그 생각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순수하게 따라하세요. 저는 제 성장의 구비마다 그룹에서 해줬던 강의 내용의 한 부분을 미친듯이 몰입해서 따라했을 때 성장의 결과를 가져갔었습니다. 네, 저에게 그런 어떤 정말 신이 주시는 것처럼 답을 주는 리더님들이 그 어떤 고비마다 나타났었고 그거를 미친듯이 따라했을 때 결과가 있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졌을 때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품 드시고 계신 소비자를 시스템이나 2대1 미팅으로 초대하는 게 어려워요. 관계심이 좋은 지인도 초대하기 어려운데 초대하는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네, 치워주세요. 자, 앞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하면 초대가 돼요. 근데 사실 책과 전혀 상관없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게요? 여기 계신 분.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제가 똑바로 잘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아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쵸? 진짜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한 번만 와서 들어봐. 내가 정말 좋아서 그래. 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밥 사줄게. 우리 강남까지 가서 밥 한 번 먹어보자. 우리 홈미팅 하는 곳 앞에 맛집이 있어. 그거 듣고 밥 먹자.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컨택 대신 50%는 요 두 가지 부류에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이런 구차한 방법을 쓸 수 없다. 좀 세련된 방법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면요. 저희 이제 파트너님들이 실제로 많이 쓰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홈미팅에서 본인이 강의를 하십니다. 본인이 아주 작게 호스트를 보신다던가 처음부터 뭘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사업 동기를 발표하신다거나 승급을 한다거나 어떤 Y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내가 앞에서 뭐 하는데 앞에 와서 박수 쳐줄 사람이 없어. 너라도 와서 한번 봐줄래? 사람 마음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지인이 뭔가를 한다라면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번만 와봐, 밥 사줄게, 내가 강의하니까 와봐 이런 거는 저는 잘 못하고요. 저는 제가 초대하고 싶은 분과 그날의 강사가 코드가 맞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해. 너하고 정말 비슷한 스토리여서 꼭 한번 와서 들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좀 잘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팀에게만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 초대가 안 되는 경우 당신이 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여기에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거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나쁜 감정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감정과 좋은 신뢰와, 왜요? 누구는 초대하면 막 오죠. 저희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제가 사업 초기 때 박청자 스폰서님이 7인승 차에서 9명씩 내리면서 사람을 본사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청자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스폰서님 저는 한 명 초대하기도 어려운데 한 명도 안 오는데 스폰서님은 어떻게 그렇게 초대를 하시냐고 그 노하우를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저 욕 나왔잖아요. 스폰서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가자 그러면 오시더라고요. 진짜. 뭐예요? 상대가 주는 신뢰 그 사람 자체가 초대 말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내가 초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여줬던 모습이 어떠냐 내가 사업자로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사업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추리닝 바지 입고 가서 머리는 뿌시시하게 가고 가서 얼굴은 그 사람보다 각질이 많이 뜬 상태로 가서 다크서클은 무릎까지 내어놓은 상태로 가서 그 사람을 초대해 보세요. 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어제와는 다른 눈빛과 어제와는 다른 피부와 어제와는 다른 옷과 어제와는 다른 인성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초대에 응한다. 라는 걸 저는 우리 팀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또 추천드리는 책 있잖아요. 뭐예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되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읽으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어렵다면 저는 초창기에 많이 읽었던 서적이 영업서적이었어요.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 그 책에는요,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야 되는 멘트,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습관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쉬운 영업 서적부터 시작하셔서 읽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장담하는데요. 지금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어렵죠? 골드 가서 읽어보세요. 씹어먹고 싶으실 거예요. 아직 내 마인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바꿔가셔라. 그래서 어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10이라고 봤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10이라고 봤을 때, 내가 전달하는 스킬, 말, 지금 저에게 스킬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10%래요. 그리고 나의 열정과 억양, 목소리 톤, 눈빛, 30%랍니다. 60%는 뭔지 아세요? 60%? 어떻게 하고 갔냐? 내 모양새가 그 사람에게 관심과 호응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모양새였냐 아니었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갖춰진 의식도 외모도 갖춰진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고 컨택하신다라면 저는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리더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번 PPPS까지 하고 천천히 가겠다는 파트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거 아까 앞에서 답변 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 3번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복제 사업이라는 거를 조금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신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PPPS 하고 왜 멈춰요? 했으면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PPPS 하면서 내가 전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게 이 사업 아닌가요? 그쵸? 근데 내가 5년 뒤에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3년 뒤에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멈춘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멈출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 아이가 당장 지금 뭐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라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니는 학원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쵸?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제가 이제 지난번 사업 설명하면서 얘기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고기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뷔페에 가지 않는다고, 무한리필에 가지 않습니다. 최상급 고기만 먹여요. 그쵸? 근데 내가 천천히 가면 내 아이가 최상급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기는 그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싶은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에게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성공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이 PPPS를 진행하느냐고 지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선택했던 Y,
그 사람의 결단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끄집어내주는 상황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절대 천천히 갈 시기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돼요. 한 집 건너 한 사람이 유산화를 알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갈 시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싶고요. 복제 사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PPPS 끝나고 쉬잖아요. 파트너들이 죄다 쉬워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사업을 성장을 소비자의 시간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님의 말을 듣지 않는 시간도 가지고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래 걸려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복지가 잘못됐구나.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걸 제 사랑하는 파트너님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와, 그때 좀 똑바로 할 걸.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제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간은 천천히 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 글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면서 비행기 올린 사진 있어요. 비행기가 우리 다 아시는 얘기예요. 비행기가 뜨려면 일정 거리와 속도를 유지해야지 합니다. 일정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도 비행기는 뜨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걸 비행기가 뜨는 거하고 비교한다라면 천천히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가셔야 되고요. 지금은 다른 때보다도 더 빠르게 가셔야 되는 때예요. 유산화의 매출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전달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 매출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는 나의 사촌이 사랑하는 나의 동기가 나의 친구가 지금 다른 라인에 가서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제가 파트너 사장님이랑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행기가 일정 속도와 일정 거리를 달렸을 때 뜬다는데 그러면 이게 비행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도 뜰까? 제가 그래서 검색해 봤잖아요. 뜬답니다. 뜨긴 뜨는데 떴다가 전복된답니다. 자동차가 어떤 장치를 하지 않으면 빠르게 달리고 일정 거리를 맞췄을 때 뜬대요. 근데 이 자동차는 뒤집어진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달리고 있는 내 모양새가 올바른가, 좋은 마인드, 선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사업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조금 돌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9번, 긴 사업 기간 동안 두 번째 전염병을 맞으셨는데요. 누군가에게 이 시기가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산화인에게. 스폰서님은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며 잘 넘기셨나요? 아까 질문이랑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건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요,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 위기예요? 기회지. 어디를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리더님들이 조금 시각을 빠르게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전염병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와요. 계속 올 거예요. 내년에도 올 거고요. 올겨울에 또 올 수도 있어요. 내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쉬실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모습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내가 컨택하는 내 파트너에게 복제될 모습이고 그들이 따라할 모습입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팀에게 드리는 이야기,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 어떤 외부와는 격리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무급휴가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굉장히 급감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댁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빨리 성장하는 거. 빨리 성장해서 내가 인세소득을 만드는 것만이 진심으로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진실로 그러니까 정답인 것 같아요. 빨리 성장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코로나 이 사태에 꾸준하게 수당이 변함없이가 아니고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세소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행복해서 카스에다가 맨날 행복하다고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재수없다 그럴까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님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게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염병은 계속 올 거예요. 전염병 말고도 여러분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리더님들이 되셨을 때 성공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유사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른 유사나인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PPPS를 진행하신 신규 리더님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미팅 진행 등의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이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 어려우실까요? 생각이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골드님이 한 분이 먼저 오셔서 본인 신규 라인이 지금 정신이 없대요. 미팅을 못 잡고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리더님 말고요. 저희 산하에 어떤 골드님이랑 어떤 골드님은 신규 미팅을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미친듯이 뛰고 계세요. 라고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친듯이 정신없게 하면요. 정신없지 않게 하는 사람이랑 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슬럼프에 빠진 파트너님들에게 동기부여되는 한마디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강경민 리더님이랑 통화하면서 했던 사실 팩트는요. 버리세요였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버리세요. 이건 이제 둘이 리더끼리 대화했던 거고요. 실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데 왜 흔들려요? 방법을 찾아야지. 실패하는 사람들만이 흔들리고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가 진짜 앞으로 손을 잡고 갈 진짜 파트너와 가짜 파트너가 가려지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도 더 열심히 손을 잡고 뛰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들의 성장을 도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뛰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많이 통화했던 다이아 사장님들과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들과 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뛰는 사람이 진짜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많은 분들이 진짜일 거라고 믿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더라도 생각을 바꾸시고 지금부터 뛴다라면 우리 리더님들은 성공하는 진짜 리더님들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마음속의 말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보시길 바래요. 나는 진짜 사업자인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 대답이 예스라면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이 순간 F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시고 코로나라는 거 잊어버리세요. 누군가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 시켜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도 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동기부여 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고개러라는 걸 하면서 책을 읽고 영상을 듣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 하나로 시작해서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은 혼자지만 내 산하에 내년에 코로나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왔을 때 20명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시겠어요? 그 동기부여를 지금 스스로에게 주시는 분들이 내년에 20명의 파트너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질환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보낸 현명한 시간이 여러분들 산하에 복제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미팅을 못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시는, 약속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거짓말 하시는 이때
근래에 승급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퀴즈가 하나 또 있대네요. 잠깐만요. 마지막 퀴즈예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리더십의 주제는 첫 번째로 답하신 분에게 12시 41분에 첫 번째로 답하시는 분에게 선물이 나간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리더십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건 리더십으로 했지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시국에 승급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박수도 쳐주고 잠깐 1분 정도 승급 스피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김인혜 리더님! 와,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어. 안녕하세요. 돌리면 안 된대. 일로 와. 냉장고 보여서. 냉장고 보면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도록 그 네트워크하고 맞지 않는다고, 오래도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속이고, 나는 지금이 좋다라고 스스로도 거짓말하는 시기를 지나왔더니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인세소득이 그리고 금수저만 물고 태어나는 줄 알았던 경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생각 떨리네요. 네. 재정의 자유가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골드라는 멀 것만 같았던 그 직급이 성큼 다가온 걸 느꼈거든요. 저 혼자 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스폰서님이 직대급이라며 데려다가 잘 길러주셨고 그리고 저희 최은정 스폰서님께서 직대급이라며 잘 데려다 길러주셨고 많은 형제 라인 리더님들께서 저보다 더 저의 그 성공을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시고 노하우들을 공유해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님들이 저의 자존감이 되어주셔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유산화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위기가 기회가 됐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진짜로 그 위기를 기회로 쓴 김인혜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인혜 리더님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었어요. 저한테 사업 초기에 진짜 막 이렇게 이만큼씩 원고에다 적어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러냐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면서 저한테 와서 막 따지고 파트너와의 트러블을 일으키고 막 파트너를 집에 보내고 이랬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성장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는 변화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하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가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하고 딱 1년 만에 골드 가셨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을 봅니다. 일을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결단하고 변화하고 시작한 시간부터가 진짜다. 우리 이 강의를 들은 우리 리더님들에게 오늘이 그런 데이 1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열심히 뛰시고요. 더 이상 코로나라는 핑계에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승급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